예, 안녕하세요. 보험인 서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걸 이야기해 보려고 하냐면요. SVB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SVB란 뭐냐면 실리콘밸리 뱅크 해가지고 실리콘밸리에 있는 벤처 기업들이 투자하는 은행, 나와 있죠. 실리콘밸리 은행.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파산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실리콘밸리 은행이 현재 미국에서 파산을 해가지고 지금 아무튼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2008년에 있던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지금 똑같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고요. 네, 뭐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또 이제 여기에 지금 영향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미국에 하나, 우리나라에 하나 있는데 미국에는 금리 인상의 영향을 어떻게 미치냐가 첫 번째 있고 두 번째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이 여기에 투자를 또 엄청 많이 했대요. 네. 네, 지금 그런 부분, 지금 어떤 식으로 영향이 있는지 국내외 뉴스를 알아보겠습니다. SVB 사태, 미국 금리 인상 여파에 이제 16위 은행이 파산했다. 요즘에 미국이 금리를 엄청나게 인상을 많이 했죠. 네. 원래 요번 달에도 지금 이제 한 며칠 있다가 금리 인상한다고 하는데 지금 0.5% 올린다고 하다가 지금 이것 때문에 0.25% 올린다고 하네요. 네. 뭐 가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금리를 엄청나게 올리는 바람에 결국에는 사단이 일어난 거예요. 네. 좀 이제 완전 대형 은행이 아니라 약간 투자은행격 되는 네, 실리콘밸리 은행이 뱅크런 사태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뱅크런이라고 하면은 이제 한 번에 그 은행에 있던 예금된 현금을 한 번에 인출할 때 생기는 게 이제 뱅크런이죠. 그랬을 때 이제 은행이 답이 없어가지고 파산을 해버리는 딱 그 상황이 생긴 겁니다. 이 금리 인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튼 간에. 지금 하루 전체 예금의 24%를 인출을 했다. 충격을 못 견뎌서 뱅크런이 나왔다고 하고요. 일부 은행의 전이 가능성이 있고 제2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의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3월 10일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서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하고요. 이번 사태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후에 미국 금융기관 파산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네. 지금 미국이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지금 피해 입은 전액을 보호한다라고 했어요. 네, 그 투자 은행에서 이제 돈을 못 받는 그 어떤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잖아요. 실리콘밸리 기업들. 거기에 그냥 전액 다 보호를 한다. 네. 유동성 부족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 대출 등 대책을 마련해서 진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다른 금융기관에 전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죠. 네. 연쇄적으로 이제 파산 돼가지고 이제 또 리먼 브라더스 사태 마냥 또 미국 금융업계가 완전히 막 마비되는 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알아서 그냥 다 보호를 해주겠다 그런 겁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려고 하는데 SVB 은행은 어떤 은행이냐면은 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어떤 자금원 역할 그 기업들 여러 가지 실리콘밸리 기업들 있잖아요. 벤처 기업들. 우리가 잘 아는 애플도 실리콘밸리 그 저 스티브 잡스가 실리콘밸리에서 신화를 만들었던 뭐 그 아무튼 실리콘밸리에 뭐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벤처 기업들 미국 벤처 기업들 다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이제 투자 은행 정도 격으로 이제 자금원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 때는 금리가 엄청 낮았다가 코로나 이제 팬데믹 끝나가면서 엔데믹이 되면서 금리가 갑자기 엄청 올라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무튼 여러 가지 연쇄적으로 뭐 예금이나 대출 이런 부분이 맞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뱅크런이 나온 거고요. 여기 보면 왜 위기에 빠졌냐. 미국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결론적으로 원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다른 은행들과 다르게 이 SVB 은행은 채권이나 뭐 주택 저당 증권 이런 데에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고요. 뭐 다른 일반적인 은행들처럼 대출로 돈을 많이 벌거나 그런 은행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금리 인상 때문에 이제 다른 은행들은 대출이자로 많이 이제 이익을 얻고 수익을 얻고 그랬는데 SVB 은행은 그러지 못했다고 하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대출로 이자 수익을 얻는 건 없는데 갑자기 예금 인출이 한 방에 몰려가지고 뱅크런이 나왔다. 다른 은행으로 확산 가능성이 있는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데 다만 2008년처럼 막 그렇게 리먼 브라더스 사태처럼 전 세계 금융위기가 오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을 하고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의 차이점이 뭐냐면 뭐 결론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때가 더 뭐 스케일이 컸다고 해요. 그래서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는 그 파생 상품이죠. 파생 상품이 당국가 월가도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얽히고 설켜가지고 금융 시스템 위험성에 증폭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이번에 SVB 사태는 뭐 그 정도로 뭐
뭐 복잡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해서 여기서 일단락이 될 거라고 합니다. 지금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그럼 괜찮을까? 투자받은 기업들 지금 예금을 돌려받지 못하잖아요, 뱅크런 때문에. 근데 이제 미국 당국이 예금 전액을 보증을 해 주겠다. 미국 정부가 이런 부분에서 일을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미국이 전액을 보증하니까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망하지 않는다. 네. 여기 지금 보면은 미국 정부가 이렇게 전액 보증 그 무슨 보험 한도, 대상 한도, 우리나라 예금자 보호법처럼 막 미국도 이런 한도가 있어요. 보험 대상 한도가 있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전액 보증을 해주겠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데 그 이유는 이제 이번 사태가 리먼 브라더스 사태처럼 금융 시스템 전체 위기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하고요. 네, 참 정부가 일을 잘하죠. 미국 정부가. 지금 이게 좀 중요해요. 금리 인상의 영향. 원래는 지금 3월 달에 0.5%를 지금 떠올려 가지고 지금 굉장히 긴축 정책을 심하게 하겠다 막 그렇게 전망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아무튼 간에 금리를 심하게 올리다 보니까 연준이 이런 일이 일어났죠. 또 결국엔 부작용이 터지는 거죠. 이렇게 금리를 극단적으로 올려버렸을 때.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올리긴 올린다고 하는데 0.5가 아닌 0.25로 올린다. 뭐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아무튼 코로나 이후로 막 이렇게 이제 코로나 때부터죠. 사실 코로나 때 금리가 엄청 떨어졌다가 엔데믹이 되면서 금리가 엄청 오르면서 결국에는 뭔가 금융업계에 뭐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긴 하지만 뭐 지금 연준이 아무튼 금리를 올려버리는 바람에 이 난리가 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면 미국 은행 파산에 이제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FOMC 연준 회의죠. 연준 회의가 촉각을 이제 하고 있는데 연준 0.25% 인상 가능성, 네, 긴축 기준을 유지하겠다. 네, 긴축 기준을 유지하되 0.5% 정도의 그 급격한 금리 인상을 안 하겠다 그런 뜻이고요. 여기 보면은 연준이 이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를 연다고 하는데 연준이 금리 인상폭을 키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하고요. 여기 보면 이제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 따르면 0.25% 금리 인상 확률이 80%, 금리 동결 확률은 20%, 그러니까 0.5%까지는 안 올리고 동결 확률도 좀 적은 편이고 0.25가 오른다 지금 이것 때문에. 근데 제가 봐도 이게 맞은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극단적으로 금리를 올려버려서 우리나라도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이거 따라가느라 올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국내 내수 시장이 완전히 망가지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좀 적당히 올려야 되는데 너무 많이 올렸어요 연준이는. 근데 좀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국민연금. SVB 그룹에 지금 엄청 300억 보유하고 있다. 근데 지금 주가가 반토막 나고 거래가 정지되었대요. 네. 그래가지고 국민연금이 파산한 실리콘밸리 은행에 속한 뭐 SVB 그룹 주식에 10만 여주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게 2,320만 달러인데 이게 한화로 치면 300억 원, 300억 원 규모다. 근데 SVB 금융그룹 주가 파산 여파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고 그 이후엔 거래가 정지되었다. 지금 네, 국민연금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뭐 적자다, 뭐 재정 안 좋다 이러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투자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네. 국민연금 제대로 해야죠. 지금 우리 마치 세금 걷어가듯이 지금 연금 다 걷어가면서 연금보험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투자 제대로 해야죠. 지금 국민연금 뭐 하는 겁니까? 네, 마지막으로 준비한 자료인데요. 그 샤론스톤이라고 아시죠? 샤론스톤. 네, 샤론스톤도 지금 SV 파산의 재산 절반을 잃었다고 하는. 네, 이분 아시죠? 원초적 본능이 나오셨던 분인데 샤론스톤 이분도 지금 여기 파산 재산 절반을 잃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냥 준비해봤어요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준비한 번 건데 내 돈의 절반을 날렸지만 그렇다고 내가 여기 없는 것은 아니죠. 뭐 돈은 날렸어도 당연히 계시긴 하시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앞서 보신 것처럼 미국 정부가 뭐 이렇게 한도 제한 없이 다 보증을 해주겠다고 해서 샤론 스톤이 실제로 돈을 잃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미국 정부가 정말 일을 잘하네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네, 해주는 게 맞죠. 네, 해주는 게 맞죠. 아무튼 마지막으로 준비한 자료였고요. 이번 시간에는 SVB 파산 사태, 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서 이런 부분이 지금 국내외에 어떤 경제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간단히 해봤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금리 관련해 가지고 막 너무 고금리 시대고 그래가지고 지금 세기 팍팍하고 그러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부작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잘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